썸녀랑 카톡을 했는데 답장 빈도가 28시간에 한 번씩 와. 그러면 그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28시간이라는 답장 빈도가 나왔을까? 아니면 없기 때문에 28시간 만에 답장하는 걸까? 뭐가 확률이 더 클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접어야겠다. 그게 바로 ML이라는 겁니다. 댓글창이 싸늘해졌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재밌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 MS랑 BC 로스를 비교하는 거는 완전히 두 개의 동떨어진 녀석들을 비교한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둘 다 ML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스를 완전히 다르게 정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라이클리우드라는 녀석을 최대화하기 위한 추정, ML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라이클리우드가 뭐지? 라이클리우드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잠시 고등학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는 칠항공 하나, 안칠항공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B라는 주머니에는 칠항공 2개, 안칠항공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런 걸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A라는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칠항공이 나올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죠? 얘는 2분의 1입니다. 보자마자 알겠죠? 안칠 2분의 1이죠? 자, 여기는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7바 B는요 3분의 2가 됩니다. 안칠바 B는요 그렇습니다. 3분의 1이 되겠죠. 자,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A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확률, 칠한 거, 안 칠한 거의 확률을 따져보는 것, 그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읽으면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라이클리우드는요, 별게 아니고 가로로 읽으면 그게 라이클리우드입니다. 그게 조건부 확률과 라이클리우드의 차이점이에요. 핵심적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일단 확률 분포는 아니에요. 이게 색 봐 주면은 이게 색깔 칠했냐 안 칠했냐, 이게 주머니 A 주머니냐 B 주머니냐 하면은 조건부 확률은 이 색을 바꿔가면서 칠 안 칠을 바꿔가면서 본 게 조건부 확률인 거고, 얘는 주머니 뒤에 거를 바꿔가면서 이 함수값을 본 거, 그게 바로 라이클리우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값은 맞아요. 조건부 확률의 값입니다. 그렇지만 합이 1이 아니에요. 보시면 합이 1이 아니죠. 합이 1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로로 한번 봤을 때, 그죠? 그래서 확률 분포는 아니에요. 얘는 그런 게 바로 라이클리우드인 겁니다. 조건부 확률 값인 건 맞는데 확률 분포는 아닌 그런 녀석이 바로 라이클리우드입니다. 이걸 왜 정의했지? 갑자기 왜 정의했을까? 아주 실용적인 녀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재미난 걸 할 수가 있는데, 앞에 걸 보고 그 속에 숨겨진 뒤에 것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 앞에 것을 메저먼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뒤에 것을 알아낸다는, 여기서 다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 어떤 퀴즈냐면, 이렇게 A 주머니에는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 B 주머니에 2개 하나 들어가 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 공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그게 칠항공인지 안 칠항공인지만 힌트로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과연 제가 A 주머니에서 꺼냈을지 B 주머니에서 꺼냈을지 그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생각했어요? A랑 B 어디서 꺼낸지 생각했어요, 저는. 자, 공을 꺼냈습니다. 칠항공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A 주머니에서 꺼냈을까요? B 주머니에서 꺼냈을까요? 제가 무슨 주머니에서 꺼냈을 확률이 클까요? B죠. 방금 하신 게 ML이에요. 방금 여러분들 하신 게 바로 ML을 하신 겁니다. 자, 칠항공이 나왔다고 하네. 그러면 A 주머니에서 꺼냈다면 2분의 1 확률일 것이고, B 주머니에서 꺼냈다면은 3분의 1 확률일 것이니까 B 주머니에서 꺼냈을 확률이 크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ML이 한 거예요. 라이클리우드 값을 보고 가장 큰 값이 나오도록 하는 그 뒤에 있는 녀석을 추정한다. 그게 ML인 겁니다.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여기서 설명대로 앞에 것을 보고, 그러니까 메저먼트인 거, 이게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이게 메저먼트 측정인 거고,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요 바 뒤에 있는 거를 알아낸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 그게 바로 ML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지? 뭐 주머니를 맞추는 걸 왜 하는 거야? 이미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미 ML이를 하고 계세요. ML이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를 마치 벽이라고 써놨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터 썸녀랑 카톡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썸녀랑 카톡을 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그녀의 마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녀의 마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벽 뒤에 있어요. 바 뒤에 있다는 거예요. 바 뒤에. 그래서 이 바가 마치 저는 이 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벽 뒤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마음을, 이 벽 뒤에 있는, 바 뒤에 있는 그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른다고 해봅시다. A 주머니, B 주머니 이것처럼 그녀의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두 가지요. 그걸 알고 싶은데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이 벽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메저먼트를 보고 그 마음을 맞춰본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뭘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답장 빈도로 갑시다. 답장의 속도, 빈도. 메저먼트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자, 7항공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 측정이라는 것은. 썸네일랑 카톡을 했는데 답장 빈도가 28시간에 한 번씩 와. 그러면 이제 확률을 따져볼 거예요. 라이클리후드를 볼 겁니다. 28시간이라는 메저먼트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메저먼트는 28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28시간이라는 답장 빈도가 나왔을까? 아니면 없기 때문에 28시간 만에 답장하는 걸까? 뭐가 확률이 더 클까? 우리는 MLE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접어야겠다.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MLE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뒤에 있는 내가 진정 알고 싶어하는 것은 벽 뒤에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가면서 확률을 우리는 본다. 그녀의 마음이 있을 때 28시간의 확률이 클까? 마음이 없을 때 28시간 확률이 클까? 요거를 따져가면서 그녀의 마음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댓글창이 싸늘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대체 뒤에 것이 뭐길래 우린 뒤에 것을 알고 싶어요. 뒤에 것이 도대체 뭐길래 메저먼트가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죠. 알아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MLE다. 자, 돌아와요. 이진블루로 돌아옵시다. 이진블루에서 이 녀석이 바로 이게 바로 라이클리후드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Y1은요, 이 PY1은요, 웨이트가 주어져 있을 때의 Y1에 대한 확률인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이 표기를 안 했지만 실제로는 저 뒤에 있는 겁니다. 왜? 저 Q1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입력과 웨이트의 함수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의 함수인 거예요. 근데 웨이트가 주어져 있는, 인공신경만이 주어져 있을 때 그 Y1에 대한 어떤 확률 값인 거죠. 근데 W를 바꿔가면서 이 조건부 확률 값을 본 거니까 라이클리후드다. W를 왜 바꿔가면서 봐요? 웨이트를 우리는 알고 싶으니까. 벽 뒤에 있는 거, 웨이트를 우리는 알고 싶어요. 어떤 인공신경망이여야 잘 예측을 할까? 이 강아지의 확률, 이거를 잘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W를 바꿔가면서 저 녀석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저 확률 값을. 똑같은 얘기예요. 그녀의 마음이 있을 때 없을 때 여기가 웨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를 바꿔가면서 가장 크게끔 하는 웨이트를 찾고 싶은 거예요. 벽 뒤에 있어요. 웨이트는. 몰라요. 웨이트의 진정한 좋은 값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대입해가면서 라이클리후드 값을 봐가면서 가장 라이클리후드 값이 작게끔 만들어주는 벽 뒤에 있는 그 녀석, 그 값으로 우리는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블루도 똑같이 ML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항공을 보고 주머니를 바꿔가면서 A 주머니일까 B 주머니일까 가장 7항공의 확률을 크게 하는 주머니를 선택했듯이요. 강아지 레이블을 보고 Y1이 강아지였던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의 정체가. 강아지 레이블을 보고 웨이트를 바꿔가면서 가장 강아지의 확률을 크게 만드는 웨이트를 선택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X1이 들어갔을 때 Y1과 비슷한 값이 출력 나오게끔 학습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MLE 관점에서는 X1이 들어갔을 때 Y1에 대한 그 확률을 키우자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레벨 3의 내용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여다봐요. 이 수식. 이 수식은 베르누이 분포식입니다. 베르누이 분포라는 게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1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한 확률이 Q, 여기에 대한 확률이 1-Q. 동전 뒤집기예요. 동전 뒤집기. 그래서 동전의 앞면 1 확률이 Q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1-Q다. 이렇게. 옆면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약간 구부러진 동전인 거죠. 구부러진 동전이라서 앞면이 뭐 좀 더 나오는 어떤 그런 동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베르누이 분포고요. 얘를 식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게 Y축인 겁니다. 식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Q의 Y승, 1-Q의 Y승이에요. 요 그래프를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대입해보세요. 여기 1-Y요. Y에다가 이게 0, 이게 1인 거거든요. 1 대입해보세요. Q 나오죠? 0 대입해보세요. 1-Q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나타낸 게 요 분포인 거고, 이걸 우리는 특별히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이게 이름이 현란해요. 이름만 현란하고 그냥 동전 던지기,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 PY1이라는 수식이 저렇게 나온 것은 레이블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다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식이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이퀄은 그냥 베르누이 분포 식인 거고,
데이터가 여러 개면은 독립시행이라서 분포에 곱이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로그를 취했죠. 그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0과 1 사이 값을 계속 곱하면은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로그를 취해줬고, 근데 우리는 줄이고 싶으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BC 로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뿐이죠. 근데 왜 라이클리후드 이퀄 베르누이 분포 식인 거지? 라이클리후드라는 것은 그냥 식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냥 확률 분포식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바 앞에 것이 아닌 뒤에 것의 함수로 본 것 뿐이지, 그냥 식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확률 분포식이고, 그래서 식을 세울 때는 y1의 확률 분포식,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BC와 MSE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Q와 Q-1의 제곱, 요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랬을 때 y1이 따르는 분포를 베르누이로 가정한 거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설명된 대로. 그러고 나서 신경망이 강아질 확률, y1은 1 확률, 강아질 확률 이 Q1을 잘 출력하게끔 NLL,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마이너스 5로 취하는 거, 그것을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NLL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녀석을 로스로 삼고 학습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라이클리후드는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MLE,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인 건데, 거기다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로 취해주면 걔는 줄여야 될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NLL은 로스로서 사용이 되고요. 줄여야 될 녀석인 거니까. MSE는 그 가정이 저 Y1이 가우시안을 따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신경망의 출력은 이 Y1이라는 랜덤 변수의 평균을 잘 출력하게끔 라이클리후드식을 세우고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걔를 로스로 삼은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단지 가정한 분포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MLE가 뿔이고, 가정한 분포에 따라서 얘가 MSE가 되기도 하고 BC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잘 출력하게끔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레이블과 가까운 머신의 예측값이 나오도록 한다. 그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BC, MSE는 사실 둘 다 NLL이지만 가정한 분포가 달라서 다르게 전개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전개도 한번 해볼 겁니다. 아무튼 이진 분류에는 베르누이로 가정하는 게 되게 적절한 가정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BC가 두 가지, 뭐 더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컨벡스에 가깝고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이 더 적절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결국에 학습이라 하면 그냥 W에 대한 MLE를 하는 거예요. 웨이트에 대한 MLE를 하는 것뿐. 다만 어떤 분포를 가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BC가 되기도 하고 MSE가 되기도 하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결국에 둘이가 사실은 같은 녀석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로 돌아와서요. Q1 우리 상황으로 보면 1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PY1 요 녀석의 분포가 동물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는 동이 동물이야.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이런 식의 분포를 따를 것이다. 동물이라 하면 강아지 또는 고양이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진 분류할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진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머신한테는 야, 이 세상에 동물이라 하면 강아지 또는 고양이밖에 없어, 이렇게 깔고 가는 거죠. 그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포의 식이 이렇게 됐고, 이게 라이클리후드고 그냥 NLL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로 취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식이 탄생한 거고, 요 수식이 탄생한 거고, 이게 뭐예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 거죠.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에 시그마가 붙으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다 라는 거고, 자, 가우시안으로 가정하면 MSE가 튀어나온다고 해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동물축 Y1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분포를 따를 것이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평균이 있겠죠? 이 평균을 AI가 출력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Q1을 출력하게끔 했고, 여기서는 Y1 햇을 출력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BC라는 수식을 놓고 봤을 때 알고 보니 이 BC라는 수식이 나왔던 거를 쭉 끌고 와봤더니, 레이블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고 머신의 출력은 Q라고 놓고 NLL 수식을 세운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고, MSE 수식을 봤을 때 그 MSE 수식을 거꾸로 따라 쭉 올라가 보니까 레이블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랐다고 가정하고 머신의 출력으로는 요 평균이 출력 나오게 한 거구나를 뒤로 돌아가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했듯이 이 분포도 수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거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다 나오는 수식이에요. 이게 바로 라이클리후드입니다. 그리고 NLL은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거죠,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밑이 2입니다. 여기도. 그래갖고 더하기 이 시그마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얘도 상수니까 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얘가 바로 뭡니까? MSE죠. 바로 이거예요. MSE 수식을 놓고 봤더니 이 수식 뭔가 가우시안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들어가 보면 레이블의 분포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고 머신의 출력으로는 이 평균을 잘 추정하게끔 잘 예측하게끔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NLL을 세워서 얘를 열심히 줄여나가는 웨이트를 찾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MSE는 가정한 분포가 가우시안이었다, 이렇게. 이 해석이 좋은 점이 뭐냐면 뭐가 좀 더 어울리는 분포일까를 따져가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MSE 선택할까 BCE 선택할까 이거는 그냥이에요. 그냥 BCE도 해보지 뭐, 그냥 MSE도 해보지 뭐,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데 뭐 해봤자 그 그래프 개형 그려놓고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민감하니까 BCE가 좀 더 낫겠다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정도인데, 얘는 애초에 출발 자체에서 레이블의 분포에 대한 가정 자체가 다른 거니까 레이블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이진 분류를 하는데 레이블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레이블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가집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진 분류라면 0 또는 1이라는 레이블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BC 요 녀석이 가정한 베르누이 분포가 좀 더 적절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장점. 사실은 그냥 가정한 분포가 달랐을 뿐인 건데. 오케이? 자, 그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MAE도 우리는 배웠어요. 절대값으로 바꾸면 됩니다. 요거는 MAE예요. 그럼 얘도 따라 들어 올라가 보면, 쭉 따라 들어 올라가 보면은 어떤 분포를 가정한 걸까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쭉 따라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분포가 튀어나오고, 얘는 라플라스 분포라는 녀석이에요. 라플라시안 분포. 라플라시안, 가우시안이니까 얘는 라플라시안 이렇게 불러야겠네. 라플라시안 이렇게 생긴 거는. 레이블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녀석의 평균, 요게 Y1 햇을 AI가 잘 출력하게끔 NLL을 세워서 얘를 미니마이즈 한 게 바로 MAE가 한 짓이었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MAE의 뒤로 쭉 따라가 보면은 사실은 라플라시안 분포가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의 요 부분, 레벨 3 내용인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뭐 지식의 뿌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라이클리우드가 사실은 뿌리였던 거고, 이 라이클리우드 식을 세울 때 줄기 부분 가우시안으로 가정했을 때는 MSE라는 열매, 라플라시안으로 저기 했을 때는 MAE가 튀어나오는 거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걔는 베르누이였죠. 베르누이.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도 이제 뒤에 배울 건데, 가정한 분포는 멀티누이 분포입니다. 멀티누이 분포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컬 분포가 좀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컬, 같은 말입니다. 얘네 둘이 같은 분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해서 얻어내면은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실 때 MS라는 것도 있어요, MA라는 것도 있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고, 뭔가 암기 과목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딥러닝이.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라이클리우드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이 네 개가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단지 어떤 분포를 가정했느냐에 따라서 식이 전개가 다르게 된 것뿐인 거예요. 다 NLL인 건데, NLL인 것뿐인데 그 전개가 어떤 분포를 가정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뿌리를 하나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는 다른 어떤 로스 함수를 새롭게 배우더라도 걔는 무슨 분포를 가정한 거야? 요것만 생각해주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포 생김새를 보고 그러면은 내 문제에서는 요 분포로 따르게끔 이 AI한테 인식시키는 게 조금 더 학습이 잘 되겠는걸?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선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 함수를 뭘 쓸지도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골라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내 상황에서는 분류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베르누이 분포가 좀 더 어울리겠네,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인공신경망 ML이 기계라고 보는 거예요. n번째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러한 함수라고 했습니다. 인공신경망. 근데 그 함수는 함수인데 웨이트를 가지고 표현하는 함수니까 FW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n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저 출력
속에 이제 웨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만들면 그리고 웨이트를 바꿔가면서 저 녀석을 맥시마이즈 하면 그게 바로 MLE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개면은 저게 곱으로 되니까 로그로 취해보면은 더하기로 되고 마이너스로 취하면은 그게 로스가 되는 NLL이 되는 거고 그게 답니다. 그래서 뭐 이 딥러닝 동네 전체가 그냥 이렇게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말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요 슬라이드 하나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요 안에서 노는 거다. 요 수식이 어떤 분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오늘 내용에서 한번 질문을 주십시오.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분류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